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시작합니다. 박미라입니다. 먼저 안내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부분 코너 변경이 시작될 텐데요. 다년간 투자 컨설턴트를 해온 최명석 소장과 함께 오늘장 유망 종목 소개해드릴 테니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주말 사이 중국과 일본에서 중요한 이벤트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베 총리 당선으로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또 이와 반대로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이 미국의 재정 절벽 우려를 덮을 수 있는 모멘텀이 될지도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코스피 2차선 내주고 지난 금요일 국내 증시 마감을 지었는데요. 오늘 월요일장 개장을 1시간 정도 앞두고 있죠. 자세한 대응 전략과 유망 종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2부 첫 순서는 이상로의 모닝 브리핑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1부에서도 살펴봐 드렸는데 일단 애플의 주가 급락이 나오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좀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부터 살펴봐 주시죠. 네, 맞습니다. 일단 재정절벽 우려감을 네.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재정절벽 우려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거래량 자체가 상당히 많이 주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애플의 주가가 4%대 급락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나스닥 기술주 같은 경우에도 급락 패턴이 나오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거는 중국의 PMI 지수죠. 중국의 제조업 구매자 관리자 지수 같은 경우에는 50.9를 기록하면서 5개월 연속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12월 미국의 제조업 구매자 관리자 지수 PMI 지수 같은 경우에도 예비치가 52.8을 생각을 했는데요. 하지만 54.2로 상승하는 모습이 긍정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증시 마감에 따른 영향 그리고 또 어떤 지표가 나왔는지 살펴봐 주셨는데 또 오늘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도 한번 그 전망에 대해서 살펴봐 주시죠.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네. 키워드를 두 개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네. 첫 번째는 경기 지표, 그리고 두 번째는 애플 하락을 들겠습니다. 일단 경기 지표 개선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글로벌 경기 자체가 지금 회복 국면에 있다, 그렇게 조금 보시는 시각이 좀 더 이로울 듯 하고요. 그만큼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경기 지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더딥니다. 더디지만 회복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에 조금 더 우리가 의미를 둘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오늘도 경기 민감주의 상승세를 좀 더 지켜보셔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실적적인 부분 자체는 뒷받침이 물론 되지 않고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시장에서 가장 자리를 많이 잡고 있는 거는 투자 심리 위축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 자체가 경기 지표가 개선되면서 좀 더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활발한 거래량을 어느 정도 유입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착안하시고 초점을 맞추는 투자 방법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만큼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자체가 먼저 수급적인 부분 자체가 이동을 하고 있는 부분 우리가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고, 그만큼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자체를 확인을 하시고 그런 경기 민감주 위주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탁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한 가지를 좀 부정적인 소식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애플의 하락입니다. 일단 UBS 투자증권이죠. 투자은행에서 지금 같은 애플 같은 경우는 $700로 하향 실적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애플의 아이폰 5 자체가 지금 기대감이 너무 낮아졌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는 쪽이 중국인데요. 중국에서의 아이폰 5는 반응이 not bad죠. 그저 그렇다, 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나쁘진 않다지만 그게 예전에 아이폰 4 같은 경우에는 혁신이라고 했죠, 우리가. 하지만 그런 부분 자체가 아직까지 뒷받침이 되지 못하면서 스마트폰의 상향 평준화를 조금 들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애플의 독주 시대는 끝난 게 아닌가. 스티브 잡스가 저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그만큼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상당히 힘든 구간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LG전자가 바짝 치고 올라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자체가 우리나라 코스닥 IT 부품주에는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걸 꼭 한번 착안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일단 LG 디스플레이 같은 종목군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네. 최근 들어서 주가의 추이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렇죠. 물론 그 이견에는 특허권 침해라는 그런 소송적인 부분이 물론 있겠지만 거기 또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매출 비중 차지하는 곳이 애플이라는 회사죠.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타격이 올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IT 부품주들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삼성전자 관련주가 있겠고요. 그리고 양쪽의 매출을 차지하는 쪽이 있겠고, 그리고 애플 쪽에만 어느 정도 매출을 차지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좀 더 구별을 하셔서 우리가 명확하게 선별해내는 과정이 조금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고, 그만큼 애플 매출 자체가 부진하게 되면 우리나라 IT 부품 기업들에게도 타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FPCB 관련주 중에서도요, 뭐 인터플렉스 같은 종목군도 똑같죠. 지금 양쪽의 매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기관의 수급 자체가 빠져나간다고 그렇게 우리가 조금 유출을 해볼 수도 있는 단계고요. 거기에 대해서 애플의 하락은 추가적인 지금 코스닥의 회복이 더뎌지는 시점과 비슷하게 일치해가므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더 착안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IT 관련주 중에서 애플과 관련된 종목들이 좀 부진함이 나왔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좀 관심 가져볼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궁금한데요. 네, 상당히 지금 네. 시장을 읽기가 힘듭니다. 그만큼 시장 움직임 자체가 상당히 더딘 모습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주식 시장에서는 가는 쪽이 계속적으로 간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착안을 해서 대우조선 해양이라는 종목을 금일 종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대우조선 해양 같은 경우에는요, 강력한 수주 모멘텀을 조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만큼 우리나라의 빅3라고 하면 대우조선 해양, 그리고 현대중공업, 그리고 삼성중공업 이렇게 세 개가 있겠죠. 그중에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수주 자체를 아직까지 미달하는 모습 나타냈고, 현대중공업은 시청자분들도 아시다시피 올해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만큼 주가 자체가 하락 패턴을 겪지 못했고요. 그만큼 지금 이제 반등이 올라오는 시점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대신에 대우조선 해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주의 99%를 달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물론 2012년도에 시장 예상치를 물론 낮게 잡았겠지만 그런 부분 자체를 달성한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기본적인 펀더멘탈적인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해외적인 파급력 자체도 아직까지 잔존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상선이라든지 아니면 해양 플랜트 그리고 특수선이 골고루 호조를 보였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조금 더 긍정적인 분위기를 전달해주는 메시지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안에 수주적인 수주 금액을 한번 보시면 105억 3천만 달러거든요. 상당히 큰 금액으로 달성을 하는 모습이 아직까지도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작년보다는 안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경기 민감주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는 시장이고, 거기에 대해서 조선주 같은 경우에 낙폭이 상당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지켜볼 수 있는 종목군이 아닌가,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만큼 지금은 기관 수급 자체가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종목 중에 한 개가 대우조선 해양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회사의 밸류에이션적인 매력을 한번 보신다면, 일단 PBR 같은 경우에 0.9배가 산출이 되거든요. 하지만 PR 같은 경우에는 13.1배 정도로 아직까지는 그렇게 저평가 국면은 아니죠. 그런 부분 자체 좀 더 착안을 하시고, 그만큼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경기 민감주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관의 수급, 그리고 세 번째는 안정적인 수주 모멘텀이라는 걸 한번 더 기억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좀 눈여겨볼 종목은 대우조선 해양이라는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청소총론 신창원 대표의 증시 전망은 잠시 후에 이어지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오늘자 유망 업종과 종목 확인해봐야겠죠.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오늘 살펴볼 종목은 셀트리온인데요. 저희가 지난 12월 10일 추천해드린 종목이죠. 다시 한번 AS 해주신다고요?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한번 강하게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네. 그 다음날 다시 조정을 받아버리면은 주가의 힘이 약해지는 상황인데, 다시 한번 매수가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추가 상승이 나와서 돌파를 좀 더 해준 상태고요. 그런 모습들이 역시 종목의 앞으로의 중기적인 상승세를 좀 더 가늠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그 좀 어떤 지표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것이 뭐냐면은 종목 자체가 그동안 사실 셀트리온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공매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소위 말해서 핍박을 좀 받았던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목들이 많이 급락을 했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처럼 해소가 안 되면서 종목들을 어렵게 가져갔었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적극적으로 종목에 대해서 그 공매도에 대해서 방어를 하려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간에 좀 상당히 긍정적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이제 일회성에 거칠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인 매수가 좀 더 들어오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태였는데요. 일단 매수가 한번 더 들어오는 모습을 장중에 보여줌으로써 시장 자체도 전망이 긍정적이고 또 이 종목에 대해서도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그 당일날 종가 상승은 그렇게 강하진 않았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그러한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고 결국 그렇게 된다면은 전 고점 수준인 32,000원까지도 목표가를 수정해 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관들의 매수도 긍정적이고 해서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장의 전반적인 강세 흐름도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시장 자체가 거래소는 아무래도 연속적인 상승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좀 쉬어가야 되는 모습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주가가 상승을 거의 못했었거든요. 네. 지금 화면에서도 나오고 있지만은 조정을 계속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오르게 된다면 오를 부분이 많은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바닥을 좀 잡으면서 돌려 세우려는 모습이 있고 거기에 또 셀트리온이 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 기관의 매수 유입이 긍정적이다. 보유하신 분들 목표가를 32,000원까지 상향 조정해봐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유망 업종 들어볼 차례인데요. 어느 쪽에 좀 집중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오늘은 중국 관련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사실 중국 관련주는 그 이전에 앞 시간에도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중국에 대한 그 기대 심리가 상당히 크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 금요일 날 종가상으로 무려 4.3%나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동안 사실 중국 시장이 계속해서 중기적인 하락을 하면서 국내 투자 여건이라든지 또 투자 심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좀 어렵게 만드는 하나의 요소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 매수가 있고요. 또 내수 시장이 회복될 경우에는 상당히 큰 파급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국 시장 내에서도 내수 경기 활성화라든지 이런 그 기대 심리가 크기 때문에 주가의 급등이 나왔지 않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고요. 이는 역시 우리 증시나 아니면 중국 시장의 추가적인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진출해 있는 이 기업들, 그 다음에 중국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는 기업들이 주가의 변화가 발생하기가 좋은 상황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 들어서 중국 내수 관련해서 가장 크게 주가가 상승세를 탔던 한국콜마 같은 이런 화장품 관련주들도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재차 상승세를 보이려는 모습이 있습니다. 뭐 한국콜마는 일단 한국콜마 홀딩스하고 분리가 돼서 지금 진행을 하고 과거에 우리가 알던 주가는 홀딩스에 있는데요. 뭐 전고점 형태로 한번 저항을 받고 있긴 하지만은 상당히 또 저점에서 견조한 매수세를 보여줌으로써 다시 반전의 시도가 있는 상태고요. 또 그 밖에 그 락앤락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과거에 보면은 중국 내수 관련주로 상당히 좀 각광을 받았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실적이 최근에 안 좋아져서 주가가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주가가 옆으로 기기 시작하면서 바닥을 좀 잡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앞으로의 긍정적인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가장 대표적인 그 중국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것이 CJ 오쇼핑 같은 주식이 있습니다. CJ 오쇼핑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중국 관련 자회사에 대해서 법인 지분을 좀 싸게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4월달 정도에 점 하한가를 맞을 정도로 상당히 중국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중국하고의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때 하락이 크게 나왔던 건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타면서 가장 좋은 진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중국 내수 관련주들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 이런 거 크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의 추가 상승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요소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에서 여러 가지 희망적인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 가운데 내수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장의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도 궁금한데요.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중국 관련주 중에서는 덩치가 좀 작은 종목입니다. 신원인데요. 신원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그 의류관계 회사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회사가 굉장히 오래됐고 또 역사도 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은 뚜렷한 매출 증가라든지 실적 증가가 없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계절적 성수기, 특히 이제 4분기 들어서 추위가 또 기습 한파가 계속 몰려오면서 매출 비중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또 최근 들어서 신원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회사와 20년간 독점 납품 계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요소들이 중국과의 밀접한 연관을 갖게 되고 또 장기적으로도 앞으로 진행이 좋을 것으로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차트상으로도 상승 초기 국면에 지금 아직 국면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면 꾸준히 상승을 더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2007년도라든지 이럴 때 한참 호조를 보였을 때 3,500원권까지 주가가 올라갔던 점을 감안한다라면은 한번 신규 매수가 들어올 경우에는 중기적인 상승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들이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매수가는 1,500원에서 1,550원 정도를 잡으시면 되겠고요. 종목의 진행을 보시면은 앞에 12일 날 주가가 아침에 급등세를 좀 탔다가 그냥 쭉 밀려나서 하락폭이 상당히 단기간에 컸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최근 들어서 시장 트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은 종목들의 매수가 꾸준히 유입이 안 되고 매수가 들어오면은 매도가 빨리 쏟아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저가로 내려왔을 때 저가 매수를 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이틀 동안 연속 급락하고 옆으로 기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노려보신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우선 단기적으로 1,700원만 잡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1,400원 정도로 이전 저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신원 대응 전략 살펴봐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청송총돔 신창환 대표의 증시타파 시작하겠습니다. 대표님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미래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시간이 맞겠습니다. 청송촌음 신창환입니다. 네, 이제 월요일장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장 코스피 지수 일단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그동안 주목하자라고 하셨던 중국 상해 증시가 무려 4% 급등이 나왔습니다. 2150점 회복을 했는데 오늘 시장 가늠하기 힘드네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요? 예, 중국 증시를 보자고 제가 이제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국 증시가 이제 2150을 이제 강력하게 돌파하는 그런 국면입니다. 돌파하는 국면인데, 제가 볼 때는 이 중국 증시 지수 자체가 지금 제가 볼 때 단기 고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뭐 중국 증시가 이제 2150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고 다져야 바로 올라가지 못한다. 결론은 지난 금요일 날 종합주가 지수가 빠졌지만 선물이 강한 모양을 보인 거는 중국 지수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 증시가 물론 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조정받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제 주가가 풍요속의 빈곤입니다. 풍요속의 빈곤을 탈 때 특히 이제 이 자리에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종합주가 지수는 뭐 2,000포인트 전고점을 갱신했는데 내 계좌는 뭐 거의 궁핍이다. 이럴 때인데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박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언론에서 뭐 급등주 두 종목 준다. 이런데 많이 꼬시킴을 당해가지고 더욱더 궁핍한 모양을 보이는데 일단 여러분이 이때 가장 기초적인 걸 이제 거래량을 봐야죠. 이번 주가의 상승이 이제 거래량이 터지고 이제 상승했느냐, 일반적으로 상승했느냐 볼 때, 과거에 이제 그 지난 8월의 상승 보면 거래량 없이 상승했고요. 두 번째 이제 9월의 상승은 거래량이 대량으로 터지면서 상승했는 이런 모양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거래량의 이제 대량으로 터져가지고 빠지는 경우와 소량으로 터져가 빠지는 경우를 볼 때 대량으로 터지는 경우는 주가 하락이 38% 떨어지고요. 대량으로 떨어진 거는 경우에는 소량으로 떨어지는 게 38% 떨어지는 그런 모양이고 그 대신 대량으로 떨어지는 거는 62%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상승폭에. 그래서 제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뭐냐면 지금 거래량이 주가의 하락이 상승이 했지만 주가의 하락이 크게 많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일단은 하락이 이제 크게 나오지 않는다. 많이 나와봐야 1960을 살짝 깨는 그 선에서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지금은 절대 겁낼 필요가 없다. 그 대신 공격적인 건 절대 안 된다. 이제 이 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지금 자리에서 보시면 이제 일단 도치형 이제 장대형 잉태형입니다. 잉태형인데 이 잉태형에서는 마음 놓고 거래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거래를 했냐면 보통 장대 이후의 잉태형은 굉장히 빠른 순환매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제 빠른 순환매 특히 이제 제가 추천하는 종목 쪽으로 계속하면 수익이 계속 날 거로 이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럴 때 우리가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주가의 상승이 조정이 있을 것이다. 조정 끝난 다음에 매수해라. 그런 부분도 이제 물론 좋습니다만 지금 자리에서는 특히 잉태형 자리에서는 어머니 배속에서 아기가 안전하게 놀듯이 지금 안전하게 매매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이럴 때는 공격적인 보다는 방어적이면서 굉장히 빠른 순환매에 계속 매매에 계속 매진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그 대신 여러분 손절매는 1975포인트 이 손절매 포인트를 여러분께서 보고 매매를 하셔도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그 미 증시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빠졌는데 미 선물들이 강한 모양을 보여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아침에 한 7포인트 마이너스 7에서 한 10포인트 정도 마이너스 나올 것 같은데 오늘 또 뭐 크게 빠지고 그런 장은 절대 아닙니다. 아닌데 오늘 장 중에 이제 만약에 창의 증시가 큰 폭으로 워낙 4피 정도 올랐기 때문에 만약에 빠진다면 장 자체가 이제 음으로 큰 폭의 음보다는 계속 지속적인 음이 전환되지만 자체가 큰 폭으로 뜨고 하락하고 그런 모양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장 자체의 모양을 볼 것 같으면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하방 부분에서 여러분 1985포인트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상방 부분은 여러분 보다시피 1913포인트 이 자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장 자체가 상방보다는 하방 쪽으로 1984포인트 있죠. 1984가 무너지게 되면 제가 볼 때 1966까지도 무너질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66보다는 1984에서 여러분 지지를 강력히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상승은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프로그램 매수죠. 프로그램 매수가 15조 이제까지 이제 당기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15조까지 당기는 모양인데 일단 뭐 대선 국면에서 대선이 이제 수요일 날 끝나죠. 수요일 끝나는데 제가 볼 때는 저는 무난하게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매수 15조 줄지 않고 있거든요. 프로그램 매수가 줄지 않다는 것은 1등 주식 계속 코스피 1등 주식에 계속 집중적인 매매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이후로서는 삼성전자를 보면 삼성전자의 일단 신고가 부분, 이 신고가 부분을 여러분 굉장히 의미 있게 봐야 된다. 언뜻 보면 이게 검은 별령으로 장악형 하방 이탈형으로 보이지만 이제 일목균형표를 본다는 거거든요. 일목균형표는 신고가를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아직 죽지 않았다 이렇게 저는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제가 볼 때는 221 2편까지 큰 폭의 조정이 곧 한번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죽을 모양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까지는 계속 매매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매매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본격적인 하락은 제가 볼 때는 아주 한 보름 정도의 여유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살아있다는 것은 제가 삼성전자 앞으로 보름 동안은 고가놀이 한 13일 정도는 고가놀이를 한다. 이 말은 뭐냐면 장 자체가 삼성전자가 서 있는 자리에서 계속 빠른 순환매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분명히 인지하셔야 된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객 예탁금이 하루하루 춤을 춥니다. 이건 절대 믿을 게 못 된다. 이거는 진짜 믿을 게 못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봐야 될 거는 선물도 크게 볼 게 없습니다. 볼 거 없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대응이란 것에 결과가 이루어지고 대응이 절대 안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중요한 거는 일단 전환선의 기준점 자체가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다. 이 부분입니다. 전환선이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고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고점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여러분 한
3개월, 4개월 동안 당분간 고점될 확률이 높다. 이 말은 뭐냐면 자신 없는 분들은 매매 안 하시는 게 좋다. 주가가 전체적으로 선행 스펜트 윗자리 있으면 먹을 거는 계속 나오는 그런 부분이지만 자신 없는 분들은 매매 안 하는 게 좋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 물리더라도 1등주에서 물려야 된다. 누차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물리더라도 1등주에 물려야 된다. 왜 그러냐면 1등 주식들이 MACD나 DMI 이런 그 보조지표 차트를 보면 전부 골든 크로스에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번에 특이한 거는 금융주, 특히 은행주들이 바닥에서 스트레이트로 3일 양봉 적산병을 냈다. 그것도 바닥에서 기본적으로 15% 20% 수익 냈다. 결론은 뭐냐? 주가는 낙폭 과대보다 더 좋은 호재는 절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냉정하게 결론은 뭡니까? 낙폭 과대다. 그 사이 뻐꾸기들이 뭐 실적이 저평가다. 그거 다 신문에 나오는 호재성은 그 신문에 나오기 전에 기관과 외국인이 다 섭렵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뒤푹 치지 마시고 여러분 그냥 우리는 단무지 정신으로 낙폭 과대 종목을 계속 여러분께서 하셔야 된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지난주 그 금요일날 상승 종목 보면 NC소프트라든지 한국우주, 그다음에 한국가스공사, 두산인프라 이런 종목들이 가장 나중에 스타트하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종목이고요. 특히 삼성그룹 보면 CJ라든지 삼성에스테, 삼성테크인, 이마트, 삼성전기 이런 종목들이 뜨는데 뜰 때마다 지금 보시면 매물이 조금 맞는 모양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은 이제 제가 2주 동안 주가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을 사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뭐냐면 주가가 바닥에서 많이 올라와가지고 고점에서 조정받고 다시 올라갈 만한 거. 왜 이번 장 자체를 저는 쌍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닥에서 올라오는 거는 2주 동안 충분히 수익이 났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여러분이 주가가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1차 조정받고 기다리는 이런 종목 쪽으로 매수해가지고 쌍봉 매수. 특히 이 부분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지수가 굉장히 높은 가운데서 지금 바닥에서 스타트 종목들은 그 종목은 2등이나 3등 주식입니다. 지금은 많이 뜬 종목, 전고점, 특히 건설주 예를 들면 현대건설이죠. 현대건설 같은 주식들을 이런 주식들을 이제 조정받으면 여러분들에게 공격적인 매수를 해야 된다. 특히 이런 그 전고점을 갱신했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기다렸다가 여러분들이 다시 내려오는 순간 상승폭의 38% 정도 이때 공격을 하는 이런 모양을 보여야 된다. 지금은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은 다시 매수하면 안 된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지금은 여러분께서 기다렸다가 스몰캡 매매, 특히 우량주 중에 스몰캡 매매, 스몰캡이란 게 뭡니까? 주가가 상승 후에 조정받아가 재상승을 시도하는 그런 종목을 사야 된다. 그 대신 이 종목 자체가 신고가를 갱신하느냐, 그거는 회의적이다. 쌍봉 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종목 쪽으로 계속 매수를 했으면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어깨 최저가죠. 지난주에 한 주 만에 인원이 찼습니다. 제가 주식 선물 문자 서비스한테 문자 쳤는데 오늘부터는 대기자입니다. 대기자니까요. 좀 여러분 그래도 대기에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여러분 저 추천주 외에는 일단 주식을 사지 마시고 오늘 또 큰 재미 없습니다. 오늘 또 쉬어가는 하루가 되어야. 여러분 외풍이 셀 때 될 수 있도록 움직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 선거죠. 이럴 때 매매하지 마시고 그냥 쉬십시오. 그 쉰다는 전제는 이 잉태형일 때입니다. 잉태형일 때 쉰다는 전제지 밖으로 이탈할 때는 그때부터 적극적인 매도에 동참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빠른 순환매가 있습니다. 우량주는 손절매 치고 기다리면 자기 순서가 꼭 오니까 함부로 손대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자신 없는 분은 쉬지고 자신 있는 분들은 순환매 고점에서 순환매에서 고가놀이에서 짧게 치는 매매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요 크게 움직임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턱하니 쉬시고 물리더라도 우량주에 물려야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그 목금토 모든 일간지의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증권 거래량과 선물 옵션 거래량이 반토막 났다. 그 말은 뭐냐입니까? 그만큼 시장 자체가 여러분이 많이 물렸다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냉정하게 대처해야 된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이번 주도 여러분을 섬기고 사랑하겠습니다. 청송천놈 신청원입니다. 네, 올 연말까지 무난한 흐름이 이어질 거란 의견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청송촌노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이죠.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는 증권계 진정한 고수 SPN파트너스 최명성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전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명성 소장입니다. 예, 오늘 첫 시간인데요.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부터 부탁드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증권방송 시청률 1위, 수익률 1위, 서울경제TV에 출연하게 돼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인데요. 첫날부터 미국, 일본, 중국 여러 가지 이슈가 뒤섞여 있습니다. 이슈는 참 많아서 어지러운데 이럴 때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어떤 것이 있는지 투자 비법과 함께 종목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는 종목 추천에 앞서 투자 네. 마인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투자 마인드란 안정적인 투자, 균형 있는 투자, 마음을 비우는 투자를 말합니다. 많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많은 기법과 공부 정보를 알고 있음에도 수익이 났다가 손실을 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투자 마인드 정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입니다. 부족한 저희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투자 마인드를 확립하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대우증권입니다. 오늘 약간 좀 눌렸다 갈 수 있는데요. 현재 외국인 기관 매수로 종합지수 상승 시 가장 수혜주를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기관 동향을 보시면 외국인 기관이 연일 한 달 내내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 외국인 매수 증가와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증권주의 상승 시 주도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주봉을 보시면 네. 장기간에 걸쳐서 충분한 기간 조정과 낙폭 과대를 거쳤기에 상승 여력이 다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 보유 기간은요 약 2주일 정도 해주시고요. 자, 매수가는 현재 5일선 부근인 11,400원에서 11,600원으로 약 두 번으로 나눠 분할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도가는 정고점 부근인 13,300원, 13,300원 이 부분에서 하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욕심내지 마시고 남들보다 앞서 빨리 매도하셔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마인드가 되겠습니다. 제가 마인드를 앞으로 강요를 많이 하겠지만 절대 욕심내시면 안 됩니다. 더구나 요즘이 어려운 시황에서 절대 욕심내지 마시고 남보다 수익률을 줄이고 먼저 매도하시는 게 안정적인 투자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자, 매도가는 13,300원에서 해주시고요. 손절가는 11선 부근인 약 1,700원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어서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증가가 긍정적이다. 대우증권 대응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한 번 더 추천을 받아볼게요. 한 종목 더 있으시죠? 예, 다음 종목은 잠깐만요. 네. 네, 한 종목 더 추천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STX 반도체입니다. 네. 현재 스마트폰, 신규 태블릿 및 모델 수요 증가로 수혜주가 될 수 있고요. SK 하이닉스 및 해외 반도체 업체로서 다변화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기간에 걸쳐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바닥 상승경이 진행되고 있고요. 보유 기간은 약 일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저점 매수 구간은 어제 저점 구간인 6,200원에서 6,500원 사이에 두 번으로 나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약 7,200원. 저는 이제 매도가를 약간 다른 분에 대해서 약간 낮게 드리겠습니다. 다른 애널분보다. 왜냐면 요즘 20, 30%를 주시는 애널분들이 있는데 약간 위험한 마인드고요. 저는 5%에서 10%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매도가는 약 7,200원 선 라인에서 하시면 되겠고요. 손절가는 11선 라인은 6,000원 정도에서 손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대우증권과 STS 반도체 투자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욕심을 내지 말자라는 말씀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SPM 파트너스 최명성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월요일장 증권사별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하나대투증권입니다. 먼저 추천 종목은 두산중공업. 점진적으로 수주 실적의 회복이 예상되고 두산인프라코의 지분법으로 이익이 확대될 전망이라며 투자 의견 바이를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대우증권입니다. 추천 종목은 S-오일. 4분기 실적은 정제 마진 둔화에도 불구하고 화학 제품 마진 강세로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견조한 실적이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는 13만 원 설정했습니다. 다음은 현대증권입니다. 추천 종목은 제일모직. 편광필름의 이익 정상화로 전자재료 부분의 실적 개선과 패션 사업부의 성수기 진입으로 4분기 큰 폭의 실적 모멘텀이 예상된다고 투자 의견을 설명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바이입니다. 다음은 우리투자증권입니다. 추천 종목은 삼성물산. 해외 수주는 6조 원으로 지난해 사상 최대치에 이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는 7만 원 설정했습니다. 네, 끝으로 신한금융투자입니다. 추천 종목은 SK하이닉스. 4분기 영업이익 1,250억 원, 2013년 영업이익 1조 3,300억 원으로 턴어라운드를 전망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바이입니다. 네, 오늘 순서는 하나대투증권의 임진순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대리님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장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오늘의 테마는 대통령 선거와 경기 그리고 시장의 계절성인데요. 네. 대통령 선거가 이제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선 그 대선 선거 이벤트가 본격화되는 12월 그리고 인수위의 가동 그리고 취임식이 예정되어 있는 다음해 2월에서 2월까지 그 3개월 동안의 역대 주식시장 흐름을 보면 방향은 상승 또 탄력은 비교적 완만하다고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역대 대통령의 집권 주기로 볼 경우에는 1, 2년 차에 상대적으로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3, 4년 차에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주식시장의 결과만 놓고 본다면 대통령 선거 이벤트는 주식시장의 긍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집권 1, 2년 차에 기대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그 대선 후보들이 제시하는 정책 공약에 대한 기대감이나 또 집권 1년 차에 의욕적으로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어떤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또 그것이 곧 주가의 상승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글로벌 경제 환경의 긍정적인 흐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 대통령의 경제 성장표를 평균해보면 공화당보다는 민주당 소속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을 때 경제가 더 좋았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최종적인 결론도 역시 그 민주당 대통령이 더 잘 해설하기보다는 전반적인 경기 흐름이 민주당 소속 대통령이 취임하던 시기가 미국 경제의 바닥이었던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 최고 경제 쪽에서만 최고 점수를 기록한 대통령이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었는데요. 이는 결국 미국 경제 역사상 가장 최악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30년대 대공황 직후부터 루즈벨트 대통령이 집권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정권의 경제와 주식시장에 대한 평가는 역시 해당 정권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역시 글로벌 경제의 경기 순환이라는 거대한 흐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겠고요. 지금 현재 유로존이 여전히 뒤처진 모습이긴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경기 회복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평가가 가능하고요. 또 이는 국내 수출 경기에도 긍정적인 모멘텀을 제공해준다는 측면에서 근본 대선 이벤트는 시장이 우호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으로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어떤 선거 결과에 따른 수혜 업종을 생각해 보면요, 당선 후보와 집권 정당에 따른 수혜 업종의 차별성이 과거에 비해서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후보의 공약들이 큰 틀에서 공통 분모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두 후보 모두 공약의 핫 이슈는 역시 경제 민주화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재벌 개혁, 또 중소기업 지원, 공정거래 강화 등에 있어서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은 두 후보 모두 공통적으로 경제 민주화 정책에 따라 일감 몰아주기가 제한되고 또 골목 상권 보호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서 어떤 대기업 집단 계열사 및 유통업종에게는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반면에 중소기업 지원 또 복지 정책들의 강조로 관련 업종들에 대한 기대 수준은 또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박근혜 후보의 경우는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콘텐츠 등의 산업 육성을 강조하고 있어서 IT, 소프트웨어 업종에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반대로 문재인 후보는 탈원전 관련 신재생 에너지 부분의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대선에 대한 시장 영향은 긍정적이다라는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임진순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네, 청개구리 사단의 오늘장 대응 전략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승모입니다. 예, 오늘도 예상 체결가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5포인트 정도 밀리고 있고 코스닥 지수도 현재 지금 막 약 보합권으로 돌아선 상태인데요. 오늘 체크 포인트와 함께 시장 전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장의 이제 동시 효과를 보았을 때 지금 현재 코스피는 1989포인트를 좀 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코스피 를 놓고 보았을 때 2000포인트에 대한 지지 시도가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는 조금 힘들 것으로 좀 예상이 되어지는데요. 오늘은 이제 지난주부터 강조드렸던 1984포인트 기준으로부터 현금 비율에 대한 조율에 좀 관심 한번 가지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의 흐름을 놓고 보더라도요. 지금 코스닥은 지금 492포인트 그리고 약 한 500포인트 수준까지는 올라와 있지만 여전히 코스닥은 시가총액은 사상 최대의 수치를 또 가지고는 있었지만 지금 현재의 지수는 좀 그렇게 우리가 와닿는 그런 체감 지수의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을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요.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들이 나가고 또 새로운 신성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시가총액이 상당히 많이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수는 안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규모가 있는 신규 기업 진입으로 인해서 기현상인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지간에 지금 현재의 자리에서는 외국인과 또 기관이 아직까지는 대형주 위주의 매매를 좀 보여주면서 중소형주들이 움직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좀 멀어지면서 지금 코스닥 쪽 부분에서는 좀 수급이 뒷받치지 않고 있고 또 여기에 가계부채 증가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매매에 대한 여력 감소 그리고 코스닥 손절 물량 등으로 인해서 지금 코스닥에 대한 관심이 조금 식은 배경으로 좀 이렇게 해석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코스피 증시를 놓고 보면은 장 초반 혼조세를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오늘의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지금 예상 주가 지수를 보니까요. 마이너스 1%대 그리고 플러스 1%대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좀 마이너스 한 1% 정도의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좀 여러 가지 증시 이벤트가 좀 또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에 국내외에 있는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도를 위한 글로벌 전략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은 여러 가지 주요 사업 분야과 또 해외 법인장들이 참석해서 완제품과 또 부품주로 나눠가지고 전략 협의회를 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결국에는 2013년도에 있던 혹은 또 2012년도에 있던 경영 성과와 또 내년도 사업에 대한 경영 전략을 중점적으로 이제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삼성전자의 향후 전망도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기에 오늘 2012년도 국제 로봇 올림피아드 세계 대회가 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능형 로봇 관련주들, 예를 들어서 로봇스타 혹은 유진 로봇 등 이와 관련된 로봇 관련주들이 한번 움직임이 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늘은 또 새로운 이제 관심 종목이 하나가 또 나오죠. 오늘 신규 상장되는 종목인데요. SBI 엑시즈라는 종목입니다. SBI 엑시즈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시장에 인기를 주었던 종목이었는데요. 전자지급 결제 시스템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SBI 엑시즈가 오늘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됩니다. 예를 들어서 온라인 쇼핑몰을 대신해서 카드사와 또 계약을 맺고 또 신용카드 결제와 또 지불을 또 대행해주는 이런 전자지급 결제 서비스를 이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여기에 따른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 또 계좌이체 전자화폐 결제 이런 여러 가지 최근에 시장이 이슈를 끌었던 종목에서 새로운 테마로 다시 한번 부상이 될지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확정 공모가는 3,600원이라고 하니 오히려 3,600원의 이생이 시세를 주었을 때 한번 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또 여기에 오늘 들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전쟁 관련주들도 많이 움직여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빅텍뿐만 아니라 스펙고 전쟁 관련주들 최근 들어서 많이 주가의 움직임이 흔들렸습니다. 오늘 북한 김정일 사망 1주기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오늘 북한은 약 1개월간 이제 김 위원장이 이제 애도 기간을 이제 설정을 해서 이제 어떤 행사라든지 또 송년회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전쟁 관련주들 또 혹은 방위 관련주들이 한번 움직임이 나타나는지 우리가 한번 체크할 필요도 있다라고 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 이제 차트를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전반적으로는 이 추세 구간대를 이제 상단 돌파를 했다라고도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을 놓고 보았을 때 거래량이 좀 많이 수준 미달의 흐름으로 좀 전개되어지고 있는 모습이 좀 아쉬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뭐 예상컨대 뭐 한 2,000포인트 기준으로부터 지금 시장을 지지가 힘들다라고 예상을 해드렸는데요. 이번 주는 전략 후 중장의 예상 흐름을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단편적으로는 지금 시장의 흐름을 놓고 보았을 때 시장에 수급 주체가 있느냐 없느냐를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이번 12월 만기와 또 배당을 또 가산한 또 강한 또 매수세를 좀 보여주기는 했었지만 여기에 기관 투자자들은 동행하는 모습은 지금 딱히 보여지는 흐름이 없었고요. 여기서 개인 투자들이 서서히 다시 한번 매수세의 전환으로 일어난다기 시작한다면은 오히려 개인 투자들이 대한 물량을 주고 또 다시 한번 외국인과 기관들을 한번 조정 자리를 한번 기다려주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1984포인트 기준으로 우리가 지금 시장을 조정이 나오기를 기다렸다라면은 오히려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리스크들의 상승을 따라가기보다는 오히려 시장이 눌러주는 자리까지 기다렸다가 접근을 한다면은 오히려 우리의 사정권에 들어왔을 때 좋은 자리에서 한번 매수할 수 있다라는 이런 오래된 경험을 놓고 본다면은 지금 자리는 우리가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좀 보수적인 투자자의 입장으로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는 오늘 1984포인트 기준으로부터 한번 시장에 좀 대응하는 이견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양승모 전문위원이었습니다. 코스피 예상 최저가를 보니까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시초가 잠시 후 저희 방송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 힘차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